침이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얼어버리는 곳. 펭귄을 만지려고 시도만 해도 세차 한 대 값에만 먹는 벌금을 낼 수 있는 대륙. 이곳에는 대통령도 없고 원주민도 없으며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극점에서는 모든 시간대가 만나며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끝없는 극야를 견뎌냅니다. 전문적인 이유로 멀쩡한 맹장을 미리 제거하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곳이자 여성들의 생활 여건이 특수부대와 맞먹는 그런 곳이죠. 이곳엔 진정한 밤이 없습니다. 하루 거의 내내 낮이 계속되고 어둠은 고작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뿐이죠. 여름에는 해가 전혀 지지 않습니다. 한겨울 깊숙이에는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금지되어 있기도 하지만 바다 전체가 너무 단단하게 얼어붙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토의 98%가 얼음 껍질로 덮여 있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곳은 그 두께가 거의 4km 800m에 달합니다. 몽블랑 산만큼 거대한 덩어리가 돌처럼 단단하게 압축된 얼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남극의 얼음이 계속 녹는다면 전 세계 해수면은 약 60m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런던, 뉴욕, 바르셀로나, 그리고 도쿄 같은 도시들은 극심한 홍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 역사적인 대도시들이 현대판 아틀란티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수직적인 추위의 영역입니다. 지구상에서 기록된 최저 기온인 영하 89.6도가 바로 여기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남극 생존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살인마는 추위가 아니라 바람입니다. 빙하돔에서 바다를 향해 불어내려오는 활강풍은 시속 320km에 달하는데 이는 포뮬러, 원 레이싱카의 속도와 맞먹습니다. 단순히 몸이 넘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바람은 무거운 컨테이너를 옮기고 사륜구동 차량을 장난감처럼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 바람이 실어 나르는 것에 있습니다. 얼음 입자들이 천연 샌드블래스터처럼 작동해서 단 한 번의 겨울 동안 강철 지지대의 페인트를 완전히 벗겨내고 금속을 맨살처럼 드러나게 만듭니다. 초록색을 보지 못한 채 몇 달이 지나면 어떤 이들은 숲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비소리를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인류는 이런 조건에서도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아문센 스콧 기지에는 300클럽이라는 독특한 모임이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기온이 영하 73.3도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고는 사우나 온도를 영상 93.3도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정확히 화씨 300도, 섭씨로는 약 166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죠. 사우나에서 나와 몇 초 만에 영하 70도의 밖으로 나가는 이 도전, 누군가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응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남극에는 원주민이 없습니다. 19세기에 탐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남극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류가 도달한 지구상의 마지막 장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곳의 인구는 과학자, 지원 인력, 그리고 가끔 학교와 클리닉 같은 시설을 갖춘 민간 기지의 장기 거주자들로 구성됩니다. 여름에는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겨울에는 약 1,000명의 사람들이 30여 개국이 운영하는 연구기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구조대가 올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그곳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죠. 이곳의 삶은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방식의 팀워크와 생존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아침은 과학 연구, 기지 유지 보수, 요리, 물류, 그리고 통신 업무로 시작됩니다. 실험실 작업이든 엔지니어링이든 요리든 각자 맡은 역할이 확실하죠. 건물 사이를 걷는 간단한 일조차 위험한 날씨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극에 배치된 요리사들이 사기를 높이기 위해 창의적인 음식을 만드는데 엄청난 자부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테마가 있는 저녁 식사나 마음을 위로하는 음식 등 요리는 공동체 결속의 중심이 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영화 관람, 가라오케, 댄스 강습, 보드게임, 그리고 과학과 고향 삶에 대한 깊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심리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위성 인터넷과 메시지는 가족, 친구와의 연결을 도와주는데 이는 임무를 완수하느냐 아니면 심리적으로 무너지느냐를 결정짓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잠시 머무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도전해보고 싶다면 네, 아니라면 아니요를 남겨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수십 년 동안 남극은 남성들만의 영역이었습니다. 여성이 이 환경을 견딜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여성들은 동등한 조건으로 일하지만 그들의 일상에는 대부분이 들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제약과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생리적인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극한의 추위와 지속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많은 여성이 신체 기능의 혼란을 겪습니다. 생리 주기가 완전히 멈추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위생용품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생존 과제가 됩니다. 엄격한 환경 규정 때문에 남극에는 어떤 쓰레기도 남길 수 없거든요. 모든 것은 개인실에 보관했다가 시즌이 끝날 때 대륙 밖으로 가져나가야 합니다. 몇 달 동안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최근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보고를 통해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안전을 느끼고 불필요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일부 여성들은 삭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첫째, 일주일에 2번, 단 2분 동안만 엄격하게 제공되는 온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성 집단 내에서 눈에 덜 띄게 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색 역할을 합니다. 이 얼어붙은 땅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놀라운 회복력과 강인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면 댓글로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또한 고립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보여주는 겨울 커플이라는 전통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지 내 연애는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극야의 고독과 추위는 강렬한 심리적 압박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짝을 이룹니다. 일종의 시즌 한정 배우자인 셈이죠. 하지만 남극의 불문율에 따르면 비행기가 얼음 활주로를 이륙하는 순간 모든 관계는 끝납니다. 고향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진짜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남극에서 일어난 일은 남극에만 머뭅니다. 친구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하고 추운 곳에서도 사람들은 문화를 만들고 축하할 이유를 찾습니다. 6월 20일이나 21일경 동지와 긴 극야의 중간 지점을 기념하는 미드윈터 데이는 남극의 가장 상징적인 휴일입니다. 기지들은 정성스러운 식사, 작은 선물과 카드 교환, 게임 등으로 활기를 띠며 고립감을 털어냅니다. 새해 무렵 맥머도 기지에서 열리는 아이스스톡은 야외 공연과 라이브 밴드가 함께하는 음악 축제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12월 1일 남극의 날은 1959년 남극에서의 협력과 평화, 과학을 약속한 남극 조약 체결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비록 수는 적지만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기지들도 있습니다.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 근처에 성 삼위일체 교회나 불가리아의 성 이반 릴스키 채플 같은 곳들은 이곳 사람들에게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이곳에서 결혼식이나 세례식이 열리기도 하며 세상의 끝에서 정서적, 영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인간은 남극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사투를 벌이지만 이곳의 진짜 주인들은 생존을 마치 식은 죽 먹기처럼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적응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들의 생존 전략을 들려드릴게요.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고 인간들이 난방시설이 갖춰진 대피소로 숨어드는 극지의 겨울 동안 펭귄들은 약 4달을 쉬지 않고 물속에서 보냅니다. 땅으로 아예 나오지 않죠. 펭귄은 정말 대단한 수영 선수들입니다. 평생의 75%를 물속에서 보내거든요. 번식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 위해 육지에 머무는 시간은 고작 25%뿐입니다. 겨울이 시작되자마자 펭귄들은 곧장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건 단순한 생존 기술을 넘어
인류의 최첨단 기술조차 부끄럽게 만드는 진화의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극의 잔인한 겨울과 두꺼운 얼음, 부족한 식량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생명체가 넘쳐난다는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황제 펭귄, 아델리 펭귄, 젠투 펭귄, 턱금 펭귄 같은 다양한 종이 이곳에 군락을 이루고 사는 이유죠. 펭귄의 빽빽한 깃털은 극한의 추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수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게다가 두꺼운 체지방층은 단열재 역할을 해서 영하의 기온에서도 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펭귄의 피에는 영하의 온도에서도 피가 얼지 않게 하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이죠. 우리는 겨우 활동하기 위해 난방 건물과 특수 장비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생물학적 부동액을 진화시킨 셈입니다. 이곳의 고래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혹등고래, 밍크고래, 범고래, 참고래 모두가 이 바다에서 번성하고 있는데 이는 두꺼운 지방층과 열을 보존하는 거대한 몸집, 그리고 추위에 특화된 혈액 덕분입니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이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왔고 완벽하게 적응해서 개체수가 아주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얼마나 독한지 보여주는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델 물개인데요. 이들은 겨울에 숨을 쉴 구멍을 만들기 위해 이빨로 얼음을 갉아냅니다. 물개들의 이빨을 보면 단단한 얼음을 씹어대느라 손상되거나 부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숨 한 번 쉬기 위해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이곳의 생존 방식입니다. 우리는 수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 가치의 장비와 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한 일을 이들은 본능적으로 해내고 있는 거죠. 펭귄 외에도 알바트로스나 도둑갈매기 같은 수많은 바다새, 남극 이빨고기와 남극 장어 같은 물고기들이 이곳에 삽니다. 그리고 크릴새우 같은 작은 해양 유기체들도 엄청난 수로 발견되죠. 남극은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만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입니다. 비가 사실상 전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사막으로 분류되죠. 찬 공기는 습기를 거의 머금지 못해서 구름이 잘 생기지 않고 눈 말고는 강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쌓인 눈은 햇빛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반사해서 기온을 잔인할 정도로 낮게 유지하고 추위가 추위를 부르는 순환을 만듭니다. 남극에서 만들어지는 얼음은 결국 블랙 아이스라고 불리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얼음은 기포가 갇힌 채 아주 투명해서 거의 보이지 않는데 너무 투명해서 배나 자동차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지금 얼어있는 이 얼음들은 아마 1만 년이나 2만 년 전쯤에 얼어붙었다가 이제야 녹고 있는 것들일 겁니다. 즉, 인류 문명이 막 시작될 무렵에 마지막으로 액체 상태였던 물을 여러분이 보고 계실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고대 얼음 중 일부는 실제로 채취되어 전 세계 고급 레스토랑에 팔리기도 합니다. 두바이나 미국, 유럽의 유명 배선은 수만 년 전에 형성된 빙하 얼음을 술에 섞어주면서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홍보하죠. 남극 대륙의 평균 고도는 약 2200m입니다. 가장 춥고 건조할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대륙이기도 하죠. 비록 일부 지역은 해수면보다 낮지만 얼음층이 워낙 엄청나게 두꺼워서 대륙 전체를 다른 어떤 땅보다 높게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얼음이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지 어떤 곳에서는 얼음의 무게가 그 아래의 지각을 해수면 아래로 꾹 누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걸까? 그 답은 남극이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극은 엄청난 광물 자원의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대륙의 구리, 금, 철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도 묻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어떤 국가도 이 자원을 캐낼 수는 없습니다. 남극 조약에 따라 이곳의 모든 활동은 오직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륙은 얼음층 속에 지구의 모든 기후 역사를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얼음을 뚫고 들어가 수십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행성의 날씨 기록을 말 그대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층층이 쌓인 얼음은 인류 문명이 존재하기 훨씬 전의 대기 상태,
화산 폭발,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 들려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후 변화의 첫 번째 징후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죠. 남극의 빙상은 전 세계를 향한 거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만약 남극의 얼음이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 녹는다면 전 세계 해수면이 최대 60m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런던, 뉴욕, 바르셀로나, 그리고 도쿄는 물에 잠겨 현대판 아틀란티스가 되어버릴 겁니다. 인도,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영국, 호주, 그리고 독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이곳에 연구센터를 세운 이유도 바로 그 과학적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다크신 간고트리, 마이트리, 바라티라는 세 개의 연구기지를 운영하며 기후변화와 남극 환경 보호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의 맑은 하늘은 천문학 연구를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빛 공해가 없고 공기가 매우 건조해서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선명하게 별과 은하를 관측할 수 있죠. 여기서 일어나는 연구는 단순히 남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와 우주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극은 많은 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평평한 얼음판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지형들을 품고 있으며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지형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엘즈워스 산맥에 있는 빈슨 산궤로 높이가 4,890m에 달하며 남극점에서 약 1,200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육지 해구인 덴만 빙하 해구가 이곳에 있다는 거죠. 해수면 아래로 3,500m나 푹 꺼져 있습니다. 삼봉구리부터 수중 깊은 곳까지 언제 예고 없이 갈라지거나 움직일지 모르는 얼음으로 뒤덮인 지형을 헤쳐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남극에서 가장 큰 화산인 에레버스 산은 3,794m 높이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용암을 뿜어내는 활화산입니다. 숨결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시뻘건 용암이 분출되는 초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죠. 이런 극명한 대조는 이 환경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계 최대 크기의 람베르트 빙하는 길이가 400km, 폭이 80km에 이릅니다. 이 거대한 얼음강은 쉼없이 바다로 흘러가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빙산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빙산은 웬만한 도시보다 더 큰데 이는 항해하는 배들에게 위협이 되는 동시에 이곳에서 작용하는 자연의 거대한 힘을 상기시켜줍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형은 풍경이 매 순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음이 이동하고 밤사이에 균열이 생기며 어제까지 단단했던 땅이 오늘 갑자기 위험한 크레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존이란 단순히 추위나 바람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모습을 바꾸는 대지 위를 조심스럽게 항해하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남극이 항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활하고 얼어붙은 황무지였던 건 아닙니다. 남극의 바위에서 발견된 화석들을 보면 수백만 년 전 이 대륙은 무성한 식물과 온화한 기온, 그리고 아주 다양한 종류의 새와 동물들이 살던 보금자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긴 세월 동안 남극의 기후는 천천히 변했고 결국 거대한 빙하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몇 가지 요인 때문이었는데요. 지구의 공전 궤도 변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감소, 그리고 지각판의 점진적인 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어떻게 도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구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하는 타원형 궤도를 따라 도는데 이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과 열의 양이 달라집니다. 또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역할을 해서 열을 가두고 지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수백만 년 전에는 이산화탄소 수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그 결과 전 지구적인 기온이 더 높았습니다. 이 따뜻함 덕분에 남극 같은 지역에서도 울창한 숲이 번성할 수 있었던 거죠. 지각 활동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구의 지각판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대륙의 위치를 천천히 재배치합니다.
남극 대륙이 남극점 방향인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훨씬 더 추운 기후대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남극 대륙 주위를 순환하는 차가운 해류가 낮은 기온을 더 고착화시키면서 냉각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기온이 낮아지자 얼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빙하가 더 많은 햇빛을 우주로 반사했고, 이는 기온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더 많은 얼음을 만들고 냉각을 가속화했죠. 수백만 년에 걸쳐 이 힘들이 남극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우리에게 시간과 행성 변화의 엄청난 위력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 생명을 지탱하는 모든 가능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먹이가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크릴 같은 작은 생물들은 아주 미세한 플랑크톤과 식물을 먹고 살며 먹이사슬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펭귄, 물가에 고래 같은 더 큰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이 크릴과 물고기에 의존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종은 서로를 의지하며 균형 잡히고 연결된 먹이사슬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펭귄과 물가에는 해양 생물 개체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과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며 지역 관광 산업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극의 동식물은 함께 협력하여 환경을 유지하고 먹이사슬의 균형을 맞추며 대륙의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곳에 영구적으로 살지 않더라도 인간은 남극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은 남극의 야생 동물과 기후, 그리고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사실이지만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서 남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강수 패턴이 변합니다. 남극 상공 오존층에 생긴 커다란 구멍은 해로운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하게 만들고 있죠. 늘어난 인간의 활동은 한때 깨끗했던 환경을 어지럽혔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산성비와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압박은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많은 동물의 서식지를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펭귄이나 물가에 같은 해안가 생물들은 점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플라스틱 같은 오염 물질은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남극의 동물들은 인간이 나타나 자신들의 세상을 망가뜨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남극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남극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이곳에서 인간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우리 종의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을 택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를 만들고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독특한 문화적 전통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남극 생존의 어떤 면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나요? 300클럽 전통이었나요? 극야 기간의 연애 현실이었나요? 아니면 남극 야생 동물의 놀라운 적응력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다음에는 또 어떤 극한의 생존 환경을 탐험해 볼지 알려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